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서 왜 그러냐 하면서 쏘아붙였고,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의회 독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놓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여기에서 맞붙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저희 그 방송용어로 오디오 겹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계속해서 오디오가 겹치는 일이 어제 오늘 있습니다. 공청회 자리였는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또 부딪힌 건데요. 자, 민주당은 일단 나경원 의원이 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좀 의심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인의 공소청탁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서 이제 국회 법사위, 특히나 간사 자리를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나 의원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께서도 과거 재판 중에 이 법사위 간사를 맡지 않았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저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5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정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정치는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배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존경의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 나경원 의원의 언어가 가벼워요. 거기에 맞는 5선의 의원에 맞는 묵중한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탄핵과 과정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민주주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의회의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죠. 근데 이 내란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선봉장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내란 당시에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거고, 또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나경원 의원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러면 법사위 간사는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단계에서의 법사위 간사, 그러니까 여야의 법의 최종 심사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나라 치면 상원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내란의 선봉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부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명확한 민주주의관, 대한민국의 헌법관, 법률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법사위 간사로서 저도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 이번에도 볼 때 법사위 안에서의 5선 위원의 행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민주당 계실 때 또 추미애 지금 위원장을 또 가까이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에서 올린 간사 선임안을 두고 싸우는 광경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교섭단체별 간사 배치가 국회법상 의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나경원 의원의 5선 의원의 어떤
품격, 네, 가벼움. 네, 언어의 가벼움을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께서 먼저 법사위원장께서 먼저 5선씩이나 된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데서 그걸 먼저 짚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추미애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2년을 풀리 딱 채운 그런 경력이 있는데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박범계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보좌관을 폭행했어요. 그렇게 폭행하고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 또 법무부 장관 거기다가 2025년 1월에 다시 법사위 간사까지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 재판 중인 분이 더 중요한 어떤 대통령도 어떤 그 맞고 네. 이런 민주당이 할 얘기는 진짜 아니다. 이건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오늘 범여권 의원들이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구체적인 이거 멀었어요. 보여드린 유인물을 잘안 들려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토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이게 뭐 하는? 회의 방해. 왜 발언을 못하냐 발언을? 의사진행 발언권도 아니고 의사진행 안건에 후배를 했어 뭘 했어 이런 식으로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그 발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징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정도 되면 나경원 의원이 좀 심플하게 사과하고 끝낼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그 법사위 회의장에서 반말로 네. 가만히 있어 하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저런 행태가 너무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먼저 제가 곽규택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 초선 의원 아니에요. 네. 어떤 발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런 가벼움 속에서 저는 이제 법사위도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치열한 어떤 대치 국면이 이제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서 날선 언어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날선 언어에서 그래도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이제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뭔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눌러주기도 하고 또 격조 있는 말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혼자 저렇게 보면은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한테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네. 다 오선 의원의 어떤 품격이고 그 자기가 정말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면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어떤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고개 숙일 수 있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아마 나경원을 제일 무시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징계안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시의 차원이겠죠. 저렇게. 예. 앞서 그 신동욱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 위원장이 전날부터 만나주지 않고 무시했다.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항의가 있었고 저 발언까지 나왔다는 주장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리위에 제소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라는 의견 또 국회를 유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런 발언들 어떤 의견이신지요? 참 법사위 저도 있어봤습니다만 네. 법사위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나경원 5선 의원에 대한 말씀을 참 불편하게 하시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몇 선이십니까? 6선이시죠? 6선이신데 5선씩이나 된 어떤 나경원 의원한테 토론권도 주지 않고 무슨 그 의사진행 발언권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사위가 가장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저는 상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치열하게 쟁점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보시면 법사위원장께서 토론권을 주질 않아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격한 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을 만든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법적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데 간사 선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치 법사위원회부터 야당 탄압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애초에 나경원 의원이 뭐 간사는 둘째치고 이 법사위에 사보임 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저는 의견이시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이 행사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 내란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행동했던 모습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선봉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간사가 와서 그런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인 거고 특히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정말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때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볼 때는 법사위를 오히려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오선 의원의 저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좀 더 묵중했으면 좋겠어요. 좀 가볍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나경원 의원 이 법사위 자체에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애초에 법사위원장의 육선 의원이 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미애 의원께서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촉발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법사위원장 선임이었다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6선 의원이시면 그 5선부터는 다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상식적으로 무게감 있게 그리고 토론과 또 쟁점에 있어서는 치열한 어떤 논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 자체를 안 주는 저 법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 법사위원장님의 어떤 언어 이런 부분들이 또 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법사위만큼은 서로 법 하에서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청회가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법사위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일단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됐습니다. 일단 3대 특검의 수사를 좀 확대하고 1심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 의무적 중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경찰이 특검 사건의 기소와 또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좀 비슷한 결의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무소불위로 남발하는 어떤 특검을 이제 확대하고 또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또 쟁점이 됐던 게 특별 검사를 넣으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고 거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 탄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야당 탄압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저 사안들, 특검 확대의 필요성들, 또 의무적으로 중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지켜볼 때 이제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제 최병 특검 이렇게 발족이 돼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건 매직이라고 하는 부분, 금 거북이도 등장하고 시계도 등장하고 또 핸드백도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과연 그리고 김건희가 인사 개입한 정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과 그들의 어떤 세력들, 특히 국회 내에서의 이
비상계엄의 해제 결의안을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이런 의혹들이 하나하나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볼 때 과연 이제 초기에 내란 특검법을 만들었던 취지와 더불어서 확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 수사 내용을 볼 때 과연 지금에 있는 수사 인력을 가지고는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사 범주도 더 넓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비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커진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 확대라든가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확충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 대한 연장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대 특검법을 개정안을 내서 이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이제 이 내란은 우리나라 초유의 역사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의 관계된 자들의 어떤 비리들, 의혹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탄핵심판 과정을 볼 때 윤석열이 그 거짓말을 하는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누가 입증을 했나요? 탄핵에 대한 거짓말을 입증해서 윤석열이 과연 탄핵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재판에 대한 어떤 중개 이런 부분은 특히 내란과 관련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추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건강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적 교육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책임 있게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중개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의견을 좀 주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지검 2개를 합친 것 수준의 이미 특검의 수사 인원들이 확충이 돼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유는 무언가 하는 부분. 또 하나 지금 재판을 중개하는 부분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지검 2개를 합친 인원 또 그 기간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도 보면 이제 아주 많은 부분을 수사를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뭐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수사력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야당 탄압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뭐 내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결과가 이게 사법 이슈가 끝나야 이제 나오는 어떤 내란인지를 판단할 건데 사실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계엄령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장에서도 너무나 분노스럽고 자괴감이 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2번째 이렇게 탄핵시키는 것도 어떤 국민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굳이 이걸 대국민 중개를 한다든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용하게 지금의 있는 그 수사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중개를 한다고 이런 특검법에 명시를 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야당은 제지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7석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갈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국격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걸 뭐 전 세계 만방에 알려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압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국민들께 알려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이제 과거의 특검은 어떤 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국가 권력 중에 누구가 가장 그 장본인입니까? 혐의자입니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경찰, 그리고 내각,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국회의 이런 내란 방조 혐의, 동조 혐의에 대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사건, 역사의 초유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대한 규모가 이미 특검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이라든가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또 확대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일관되고 또 형평성 있는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지도부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상했던 점이 계엄 해제를 빨리 진행을 해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군인들이 당장이라도 밀어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추경호 당시 대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입증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입증을 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대로 당의 개입이 또 당시에 그 대통령실과의 교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압수수색 영장이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막무가내로 일단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 이런 거 불법적인 과잉수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불법 무도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좀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수사일수록 최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야 된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아시겠지만 변호인 조력권조차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또 당직자 집 앞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뒤지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저는 이제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국회가 어떤 사정기관에 의해서 침탈 당하는데도 유감 한마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네. 이 국회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중립적으로 국회 어떤 우리 입법기관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당적도 없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민주당 국회의장님이신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그 촬영하신 분도 국회 사무처 직원인데 다른 당의 직원이 와서 저걸 막 촬영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법적이지도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으로 보여지는 수사는 매우 유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총구가 저는 이재명 정권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거의 그 국회의 어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호간에 좀 협의해서 임의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일에 어떤 행적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민당의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당 주장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상 초유의 어디가 침탈됐습니까? 민의의 본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침탈됐어요. 국회가 침탈됐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당시 그 지도부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입장도 냈어요? 안 냈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계엄군이 들어왔고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네.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지금 있는 지도부들은 국회 침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회 침탈에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봤을 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역할,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명하는 차원에서 특감이 봤을 때 원내대표실에서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검에서는 수사를 그동안 진행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란과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마땅하다. 제가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검찰 정권의 그 압박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당시 사상 초유로 민당 침탈을 했어요, 검찰이요.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 당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다 압수수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국회의 그 계엄군의 침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또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검 수사 관련해서요. 재판부도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또 전해진 상황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본인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춰달라, 공소를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줬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당의 입장은 네. 계엄령은 불법이었고 위헌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판이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헌재 어떤 파면 결정에 네. 대한 것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도 있었던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한 지 오래인 분이고, 네. 그리고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전직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조차도 당 내의 지도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되찾아 드릴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갈 것인가,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직 대통령께서 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더 이상의 메시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당히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법적 절차에 임하셔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이제 옥중 정치라는 어떤 또 오해를 받고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고 당당하게 법 절차에 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이 썰은 옥중 메시지를 네네. 어떻게 좀 읽고 계시고, 또 하나가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저런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일단 예. 윤석열의 정치 언어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의 어떤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예고성이 뭐였냐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윤석열의 통치 수단을 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고, 네. 내란 과정에서도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그러면서 누가 윤석열의 실체를 어떻게 봤으면 온 국민이 볼 때 자기가 내란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내란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군인들이 알아서 했다, 모든 책임을 떠났던 것을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의 그 윤석열 실체를 다 봤기 때문에 실망했고, 윤석열의 그 민낯을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런 대통령을 뽑았나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을 다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검찰 출신입니다, 윤석열은. 예.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온 세상을 검찰로서 살아왔던 세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윤석열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저 메시지는 뭐냐. 단순하게 또 다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행위다, 이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 것이고요. 네.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언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나 우리 이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이제 합리적인 분들인데,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전환길과 손잡았잖아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파 아스팔트 위에 있는 전환길과 손잡아서 그 당심을 가지고 국민의 민심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극우파 노선을 걷는
전환길과 손잡음으로 인해서 장동영이 당대표가 됐고 저는 과감하게 절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 기반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러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야당의 최고위원이 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저는 이미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 자체가 윤석열과 절연하기도 어렵고 함정에 이미 빠졌다. 저는 과감한 절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보수의 가치로서의 가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내란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가지고는 저는 국민에게 선택받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과 이 내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오히려 과감하게 수사를 수용해주고 절연할 때만 국민의힘이 탈바꿈해서 다시 한번 보수의 기치 아래서 새로운 정당으로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태도로서는 저는 영원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 일원이신데 혹시 박 의원님 의견에 좀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한마디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네. 때문에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극단을 통하게 하는 양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바는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희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또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부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충돌적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전당대 룰이 당심 8, 민심 2였습니다. 예, 예. 5대 5였으면 상당히 다른 메시지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당심을 얻기 위한 어떤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심 8에 굉장히 맞는 메시지들을 선거 기간에는 냈으나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어떤 지지층의 대표를 넘어서 네. 지지하지 않는 우리 당원들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셨던 분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차차 그분들도 설득해 가면서 제대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우리 정당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 맞는 길이라고 보고 네. 그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일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터 제대로 받아라. 네. 그것이 법치주의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지금 같은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저는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거 회기로 가는 것이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보하고 발전하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런 애매한 스탠스로는 과거 회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확실한 탈바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양향자의 당선이 완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탈바꿈된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이 적절할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소 재판 중인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민주당도 줄탄핵과 또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삭감 또 근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는 끝없이 반성하고 끝없이 국민들께 사죄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그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수장과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데 오늘 발언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업인들한테 가면은 친노동이라고 욕먹고요. 노동자들이 보면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업 편 너무 많이 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노동자 편인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잘 되게 해야지. 이 대통령이 그 특유의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양대 노총과의 오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 만에 대화에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의 만남, 여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온 국민과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정치를 풀어가는 것이죠. 예. 정치는 어디입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 단체하고도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0대 강국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가의 위기가 다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어땠어요? 윤석열은 노동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났고 누구도 안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색깔이라고 하면 공산 전취주의라고 매도해가지고 그거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이었던 반면에 예. 저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거냐면 정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손잡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계,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 요소의 3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발전들을 이끌어왔습니까? 그런데 많은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실타래를 풀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위해서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또 다른 대타협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산재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산업재해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풀어보면서 그러면 노동계의 요구는 뭐고 또 산업계의 요구는 이런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 또 하나가 이렇게 만나실 때 아, 대통령이 품이 넓고 안정적인구나. 우리가 그릇을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장동혁 대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았어요. 기업들의 우려를 좀 들으러 갔고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역시 뭐 노란봉투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대주주요건 강화 아마 박성준 의원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척점에서 민주당에 있을 때 거의 일대 한 179로 싸웠던 그런 이제 쟁점 법안들인데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냈죠.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그 한국 시장 철수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입법 미숙, 또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점, 그리고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점, 또 투자 매력도가 저하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가장 먼저 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갔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지속적으로 중도, 보수, 친기업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제가 우려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내부의 정체성과 충돌이 정말 크게 일어날 거다. 노동계를 더 먼저 봐야 되는 그 진보 정당의 어떤 가치와 어떤 정체성에서 이게 충돌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란봉투법부터 충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미흡함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어떤 판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그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제가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런데 그 법을 그 철험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법사위원들과 토론을 했을 때 토론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왜? 치밀하게 보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법안을 제대로 입법을 하려면 치밀한 토론과 치열한 어떤 토론과 치밀한 어떤 그 법안의 또 완성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갈등이 줄고 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란봉투 관련 의견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당 대표 하시면서 사회적인 어떤 법 중에 이제 쟁점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왔었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화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충분한 어떤 수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서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노동계도 발전해야 되고 또 기업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노란 봉투법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기업과도 충분히 만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I 기반, 또 바이오 기반, 콘텐츠, 디펜스 이런 국방 산업들 전반적인 밑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